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4대 지수가 힘없이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10분봉 반등각이 나온 것 빼고는 굉장히 우울한 각인데요. 자, 오늘도 반도체 고점 논란에서 시장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뉴스들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자, 3, 4년 전에는 여러분 8% 수준밖에 안 됐는데요. 최근 몇 배 오른지 아십니까? 3.5배,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삼전 하이닉스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반도체주가 빠지면 시장이 급락하고 또 하루 내린 반도체주가 그 다음날 반등하고 하는 롤러코스터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자,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주의 등락이 시장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520억에서 560억 달러에서 600억에서 640억 달러로 높인 게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로 이어지며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어닝은 예상대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TSMC에서 오늘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기존 500억에서 600억 앞자리가 바뀌었죠. 자, TSMC의 주가는 이날 2.3% 하락했고요. 덕분에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5.7, AMD도 마이너스 5.3,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5% 등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요, AMD는요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술 기업들의 투자금이 언제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가 과대평가됐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캔자스티 연은 총재인 제트 수미드는 이날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도 텍사스주 휴스톤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역 충돌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됐지만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죠.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뒤로 지금 총재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매파적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한두 달 전에 파월이 만약에 이런 말 했다고 한다면, 파월이 연준 의장일 때 총재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늘은 트럼프가 왜 가만히 있을까? 트럼프 일가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M7 주식의 첫 어닝 스타트를 끊었던 넷플릭스 폭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51 보이시죠? 자, 어닝 발표 오늘 있었거든요. 하고 그냥 내리꽂 살짝 올랐다가 막 지지지지제그제그 막 혼조세 보이다가 내려꽂더니 지금 마이너스 8.5%. 저는 쇼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죠. 트레이딩 연습 많이 하니까 내려올 때 바로 쇼쳤는데, 자, 넷플릭스 어닝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넷플릭스는 M7 기업들의 첫 번째 1번 타자로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할 때는 사실 뒤이은 종목들도 별로 안 좋은 좀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넷플릭스 어닝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주당 순이익이 0.8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0.79달러를 살짝 0.01달러 웃돌았거든요. 자, 매출은 125억 6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125억 9천만 달러보다 줄었어요. 3천만 달러가 줄었어요. 근데 오늘 넷플릭스의 폭락은 매출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3분기 EPS 가이던스를
$0.82, 매출은 130억 달러로 제시했거든요. 즉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지만 EPS는 전망보다 낮았던 거죠. 올해 매출 전망 범위가 기존에 507억에서 517억 달러였는데 이게 510억에서 514억 달러로 좁힌 겁니다. 즉 상단을 3억 달러 하향 조정한 거죠. 자, 넷플릭스는 오늘 발표에서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되 유기적 투자와 선별적인 인수 합병을 병행하면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추가적인 M&A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너브로더스 인수 합병하려고 그러고. 근데 왜 넷플릭스가 이렇게 M&A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자체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청 시간 보고서의 공개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내년부터 연 1회로 축소합니다.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가입자 수도 얼마 전부터 오래됐죠 벌써 가입자 수 공표 안 한 지도. 자,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자신 있게 발표하던 가입자 수 증가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주주 보호 차원이죠. 좋게 말하면. 근데 성장이 보통 멈출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회사는 핵심 재무 지표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서 넷플릭스는 작년부터 분기별 가입자 수 공개를 중단했죠.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내일 한번 과연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도 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8, 131.11. 이제 완전히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급기야 버티던 이들의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 제가 특집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다 돌아왔으니까 스페이스X의 반등은 언제쯤일까? 여기에 대한 거 저희가 특집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엎친 데 덧짐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댄아이브스에서는 내년 안으로, 올해 말고 내년 안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기업이 합병될 확률을 8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잘 간다고 한다면 테슬라도 지금 다음 주 어닝을 앞두고 날아가고 있겠죠. 이번 달 인도량 좋았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렇게 죽을 쓰니까 테슬라도 오늘 함께 계속해서 며칠째 하락하는지 모르겠네요. 390.40까지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악재는 같이 오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중국에서 유출된 것 같은데 중국이 추월한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용화된 뇌 컴퓨터 연결 장치 BCI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자, 지난 15일 이거는 사실이에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언론인데 여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달 13일 상하이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에서 침습형 BCI 이식 수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손을 움직이는 데 장애가 생긴 상태였는데 뇌에 동전 크기의 BCI 칩이 이식된 환자는 현재 회복 중이며 활력 징후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식된 칩은 중국의 스타트업인 보루이캉 의료과학기술이 개발한 네오라고 합니다. 수술 이후 안정적으로 뇌막외에 뇌전도 신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애니오는 네오죠. 뇌 조직을 직접 관통하지 않고 뇌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신경 신호를 읽어 환자의 손에 끼운 동작 보조 장치의 움직임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네오는 지난 3월 13일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승인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상용 수술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승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생산 체계 구축 및 병원 도입, 환자 선별, 민간 건강보험 적용까지 완료하면서 실제 활용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SCMP는 이번 수술에 대해 중국이 BCI 부문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을 세운 가운데 글로벌 전략을 경쟁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경쟁하는 중국 신경기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BCI 기업 뉴럴링크 역시 마비된 환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로봇 의수, 의족 등을
뇌 신호만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다만 뉴럴링크는 아직 미국 FDA의 정식 상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이 콩산당에서 밀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 중국의 뭐 BYD, 뭐 중국차 리오토 샤오퐁, 일론 머스크의 재활용 로켓, 중국에서도 재활용 로켓 또 실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중국에서도 이거. 정말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중국 사람들 다 빼버릴 수도 없고, 뭔가 중국 사람의 문제, 뭔가 새고 있어. 그렇죠? 어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천재 일론 머스크,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겠죠. 자, 기다리시던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0.36,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렇죠? 처음에 빠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 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장이 내려앉은 것 치고는 보시다시피 그래도 테슬라가 잘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며칠째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쯤 올라서야죠. 자, 테슬라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는 48만 126대를 인도량 했죠.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인 40만 6천 대를 18% 넘게 웃돌았잖아요. 자,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거고 1분기 대비로는 34% 늘어난 수치고 역대 2분기 최고 실적이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표 당일날 많이 빠졌죠. 빨간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인도량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될 자동차 부문 매출 총 이익률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즉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매출 총 이익률이 20.5%를 넘기면 이거는 퀄리티도 아주 질적으로 좋은 수요 회복이고, 만약에 18% 수준에 머물면 이거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빚 좋은 개살구였다. 그래서 재고 쌓인 거 밀어낸 거였다라고 지금 아예 입장을 딱 정리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에 대한 2027년 목표 주가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즉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등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된 조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참 이런 좋은 리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가 그쵸? 좀 씁쓸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한편 지난달 텍사스 KT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즉 NTSB가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운전자가 완전 자율 중 FSD 감독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시속 70마일 즉 113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주택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 시속 30마일의 주택과 도로였거든요. 자, 이는 사고 직후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 에시쿠 엘루스와 밝혔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로 사실상 테슬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나쁜 놈이 쉐끼네 저거. 저 운전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가에서 지가 딴짓하고 엑셀을 밟다가 터지니까는 어떤 일을 했다? 저도 테슬라 운전자잖아요. 그렇죠? FSD 하고 가다가 엑셀 밟거나 그렇죠? 핸들을 조작하거나 버튼 누르면 FSD가 바로 풀리거든요. 그래놓고선 FSD 뒤집어서 씌운 거지. 그냥.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조사 결과에도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일단 FSD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고 자체가 다시 한번 자율주행 안전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해보면 여전히 원웨이 방향에서 혼자 가고 막 중앙선 혼자 들어가고 2%가 뭔가 부족해요. 응? 바로 목적지가 코앞인데 혼자 돌아다니질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운전자였다고 해보자. 근데 목표지가 여기인데 자꾸 빙빙빙 돌아. 바로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호텔 가는데 발레 파킹을 거꾸로 들어가. 더 심각한 일 있죠. 응? 주차장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 표 끊어야 되는데 그냥 확 해서 막 저 너무 나쁜 얘기만 하나. 그러니까 아무튼 2%를 보완해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X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스페이스X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스페이스X의 주가는 IPO 공모가였던 $135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이런 약세 속에서도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지금 스페이스X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거든요. 테슬라나 좀 사지. 반면 파이퍼는 스페이스X에 대한 단기적으로 신중한 시각을 접근하면서 근시일 내 부담 요인들을 지적했고요. 스페이스X를 둘러싼 약세론자들도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합병 가능성에 걸린 폴리마켓 베팅 확률도 최근 식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합병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빅테크 ETF는 하락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포트폴리오 내 가장 가파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도 보면 3분봉 볼까요? 엔비디아의 전형적인 패턴 보이시죠? 프리장에서는 올리고 본장 시작하면 내리고. 어제도 볼까요? 프리장에서는 올리고 본장 시작하면 내리고. 프리장에서는 올리고 본장 시작하면 내리고. 이런 양아치 같은, 누군가가 엔비디아를 계속 사고 있긴 한데요. 사는 거 못지않게 누군가가 엔비디아를 또 계속 판다는 데 문제인 거죠. 다음은 국제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태도, 호르무즈 사태도 결코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과 이란이 휴전 붕괴 이후 이미 6일째, 엿새째 공습을 주고받고 있고요.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지휘시설과 방공망 등을 추가로 타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그랬죠. 주말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안 사고. 예. 왜냐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천인 공노할 사건 하나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원고 담당자가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 시장에서 돈을 걸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주널이 뭐라 그랬죠? 냄새가 난다 그랬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ABC, CNN 등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을 예측시장 칼리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예측시장은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인데요.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또는 언제 공습할지를 놓고 탐가자들이 베팅하는 폴리마켓이거든요. 근데 연설 원고 담당자가 야, 이 쌍놈 새끼 봐라. 오늘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참. 그쵸? 트럼프는 제가 오늘 아침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라는 앵글로 보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앵글로 보면. 자, 지금 백악관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지금 몇 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3시간 후에 자, 지금부터 3시간 후에 자, 대국민 연설이 있는데 들으면 충격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연설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또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딧 백악관 대변인이 현재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다. 서서히 좀 짜증이 몰려오죠.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일 또 끄집어가지고 또 부정이다 아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네. 자, 미국 유학생 교환 방문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연장할 시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의 유학생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길게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죠. 뭐 유학생 출신인 미주널 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를 열받게 할 뉴스가 있네요. 트럼프가 빅테크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힘싸이고 있는데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기술 기업 등 20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SNS를 통해 해당 기업을 호평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가 연례 재산 공개 내역에 담긴 주식 거래 기록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AI로 분석한 결과 주식을 매입해놓고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 제품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는 글을 올린 패턴이 21개 기업에서 4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텔, 이거 참 일라일릴리, GE, 에어로스페이스. 참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탄핵감인데 대놓고 하네요.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따위 짓을 하는데 왜 트럼프는 탄핵을 안 당하는가 했더니,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법 제도 자체가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까지는 알아서 대통령 정도 되면 알아서 안 했는데, 이 트럼프는 돈 되는 건 다 하니까 참 열받습니다. 열받는 뉴스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은 내려도 돈을 벌 수 있고 올려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주식하고 틀려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 있는 나라거든요. 헤지펀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미주노에서 추구하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유연하게 가면서 오를 때와 내릴 때를 유연하게, 바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미주노의 공부방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진짜 고기 잡는 법만을 배우길 원하는 학생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따라서 진짜 여러분, 이 힘든 장에서도 지금까지 힘든 거 괜찮습니다. 공방 들어오시면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진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더 찾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올 때는 모든 거를 다 포맷시키고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매수타점 인텐시브 코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목감기가 걸려서 침도 못 넘어가지만 그래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미주노 팀장 6일차 오늘까지 잘했고요. 내일 마지막 수업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미주노는 여러분한테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공방 지원하시고요. VIP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또 좋은 종목 추천 및 오픈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